오늘은 청와대의 삽살개 불고기, 문재인의 안보위기, 성경에 반하는 안보 행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제69주년 6.25 전쟁 기념 제7차 밴쿠버 태극기 대회에 대해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는 다음 토요일, 오는 6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11시에 개최가 됩니다. 저희들은 이 밴쿠버시의 남쪽에 있는 버나비시에 있는 센트럴 파크 안에 평화의 사도라고 있습니다. 한국전쟁기념비 코리안 워 메모리얼 그 앞에서 다시 모이겠습니다. 주소는 6110 바운더리 로드 버나비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스카이트레인으로 오시게 되면 패터슨 역에서 내리셔서 한 5분, 10분 걸으시면 여기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이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남북 연방제 체제로 지금 가는 급행 열차를 지금 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중한 때 우리 밴쿠버에 있는 애국 동포들은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뿐이 아니라 캐나다 전역에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 서부 지역에서 오시기 바랍니다. 이 밑에 시애틀, 여기서는 쉽게 오실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샌프란시스코, 그 밑에 로스앤젤레스, 그 밑에 샌디에고, 그리고 라스베이거스에 이르기까지 우리 애국 동포들이 이 귀한 제7차 밴쿠버 태극기 대회, 해외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이 태극기 대회 꼭 이번에 참석해 주시고, 해외 전역에서 특별히 본국에서 오시는 우리 애국 동포들은 여러분이 밴쿠버에 6월 22일 날 계시다면 반드시 이 평화의 사도 앞으로 오셔서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유시장 경제와 법치주의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오셔서 함께 여러분이 애국 운동을 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는 6월 22일 다음 토요일입니다. 오전 11시에 평화의 사도 앞에서 여러분들을 꼭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성경 말씀을 하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4절.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들을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여기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총독은 국가의 아주 고위 관리를 말합니다. 그는 악행하는 자를 징벌할 도덕적 책무가 있고 정치적 책무가 있고 선행하는 자를 또한 포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단 고위 관리가 되면 대통령이 되든 국무총리가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누가 되든 국가의 고위 관리가 되면 하나님 앞에 도덕적 책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말씀 더 인용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3절로 4절에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자들입니다.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무력을 가지고 있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렇게 고위 관리들, 특별히 대통령도 여기에 속하죠. 옛날에는 임금이지만 선을 베푸는 자인 것입니다. 그는 또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는 자가 바로 이 고위 관리들입니다. 오늘 특별히 문재인 남측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에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할까요? 물론 그 악을 따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 높은 하나님의 도덕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목숨을 걸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선을 행하는 자고 악을 징벌하는 자인데 오히려 선을 징벌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자가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따라야 됩니까? 따르지 말아야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 예가 나와 있습니다. 불복종해야 합니다. 당연히 불복종해야 합니다. 무조건 따른다, 무조건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만 알아가지고 그 정도 알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권력자를 죄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면 꼭 그 말씀을 들고 나와서 마치 성경을 자기가 독점한 것처럼 얘기하는 엉터리들이 있습니다. 엉터리들이. 성경이 그 말씀뿐입니까? 생명이 있으면 사망이 있고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그런 것처럼 성경에 양면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제 좀 적용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한 3주 전에 조선일보에 난 기사인데요. 미국산 삽살개라고 하는 그런 이 북한의 동시를 소개했습니다. 요사이 그 북한이 특별히 김정은이가 이제 트럼프 눈치 보느라고 평양 도시 일대에다가 붙여놓은 그런 반미 그런 구호 방송 이런데 굉장히 주의하죠. 네, 꼭꼭 숨겨라. 그래도 튀어나오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한국의 교수 한 분이 이 북한의 동시집을 이제 구해가지고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트럼프나 우리 한국이나 문재인 이런 사람들이나 비난하고 비하하고 조롱하고 그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 북한 동시 가운데 이 문재인 씨를 이제 비하하는 조롱하는 그런 게 바로 이 미국산 삽살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북한의 800만 청소년들이 즐겨 외우는 이 시가 바로 미국산 삽살개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사를 제가 좀 인용하겠습니다. 김정은과 작년에만 3차례 정상회담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한 미국산 삽살개라는 시도 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집에 삽살개 하루 종일 절절 나만 따른다지만, 나는 여기 북한을 말합니다. 김정은만 따른다지만, 네. 여기 지금 남한이 북한을 따르고 지금 문재인이 김정은을 따라다니고 그런다고 하지만 이상도 하지 쟤 죽을 줄 모르고 승냥이만 따르네. 승냥이는 미국을 말합니다. 네, 늑대는 미국을 말합니다. 네. 우리 집에 삽살개 하루 종일 졸졸 나만 따른다 하지만 이상도 하지 쟤 죽을 줄 모르고 승냥이만 따르네. 꽈릉꽈릉 불별하게 승냥이놈 직살되면, 네, 트럼프가 완전히 직살된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삽살개 불고기가 될 걸 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다. 네. 이렇게 동시를 지금 아이들이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 이분을 이제 남측 대통령 이 사람을 이제 부르는 것을 북한의 청소년들은 청와대 삽살개라고 부릅니다. 청와대 삽살개 불고기감이야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얼마나 이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도서의 내용, 이 동시의 내용은 김정은의 의중과 노동당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다. 네, 이 동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이 결정이 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네, 오늘 제가 무슨 제목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청와대 삽살개 불고기가 뭐고 이렇게 아주 따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네. 따지고 싶으면 북한 가서 따지세요. 네. 북한의 동시 진 사람들, 동시를 부르는 청소년들한테 가서 그러세요. 야, 이놈들아! 그래도 우리 남한의 대통령인데 너희들이 청와대 삽살개 불고기감? 그런 얘기 하지 마! 가서 따지세요. 예, 그러니까 제목 가지고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난 북한에 있는 동시를 그냥 여러분한테 인용한 거니까. 네. 자, 지금 여기에 청와대 삽살개 불고기감, 네, 불고기 될 걸 네.
이게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삽살개 노릇을 해도, 아무리 삽살개로 따라다닌다 그렇게 뭐 하는 것처럼 해도,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이 보기엔 넌 불고기감이야, 넌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 겁니다. 문재인 같은 사람이. 김정은이 아무리 이렇게 비위 맞춰줘도 만약에 어떤 권력에 있어서 어떤 그 대립관계가 되면 즉시로 목이 날아간다는 건 알 겁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아주 이 사람들은 그 도덕과 윤리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덕과 윤리는 이건 쓰레기처럼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스탈린 같은 그런 그 소련의 그런 이 독재자가 그 정치를 하면서 가장 옆에 가까이 했던 사람이 트로츠키인데, 권력의 정점에 이른 다음에 트로츠키부터 죽이지 않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가장 측근들을 다 죽입니다. 악마 같은 존재들이 바로 이 공산주의 독재자들입니다. 이 문재인, 이 사람이 지금 그 김정은이 나중에 만약에 관계가 돼서 되면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건 모를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네.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안 보니까 요새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그렇습니다. 네,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그래요. 저를 만나면 문재인 he's crazy 그럽니다. 미쳤다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남북관계 현주소는 무엇입니까? 안보위기입니다. 안보위기. 아무리 졸졸 따라다니는 것 같고, 아무리 비위 맞추는 것 같고, 네. 청와대 삽살개 너 불고기 될 걸 뭐 이런 얘기 들어도, 네. 아무 소리 못하고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어. 800만 불. 무슨 인도주의적인 목적, 그리고 800만 불 또 갖다 바치는 겁니다. 참 더럽고 한심하고 할 일이 없어서 이런 짓을 합니까? 세계 10위에 거의 경제 강국이 되어 있는 거기에 대통령이 중국 가면 거지 노릇하고 밥 한 끼 얻어먹지도 못하고, 네? 어디 일반 장차관급 아래 그 아래 부장 가서도 그런 일을 안 당할 텐데 가서 중국서 그런 홀대를 당하고 그런 치욕을 당하고 돌아다녀요. 김정은한테 가면 구박받고 그냥 이런 청와대 삽살개 너 불고기감이야 이런 얘기들 오지랖 넓다고 얘기를 들어도 아무 소리 못하고 알았어요. 그만 때리세요. 돈 주면 되잖아. 800만 불. 네. 이게 바로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짓입니다. 좀 너무 제가 심한 용어를 제가 쓰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이 정도 수준에서 제가 조절을 하겠습니다. 한미 동맹, 우리 한국을 이만큼 발전하는데 아주 든든한 기초가 되었던 이 한미 동맹,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 발전이 가능했습니다. 한미 동맹으로 한국의 안보가 든든하게 세워져 있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외국인의 투자가 들어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기업들이 나가서 상품을 팔 수가 있겠습니까?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아주 미국과 정치적인 그런 이 무서운 싸움을 벌였습니다. 미국이 하도 말을 안 듣고 얄밉게 굴고, 그리고 미국의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반항하고 대적하고 이러는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철저하게 코리아 퍼스트였습니다. 날 죽이면 죽여라. 내 배째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미국과 그 당시 최강의 미국과 가장 가난한 나라의 대통령이 맞섰던 것입니다. 누구 말대로 아주 미국 사람들이 멱살을 잡고 그냥 당긴 것입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을 한 것입니다. 그때 미국이 우리 6.25 전쟁이 휴전하고 난 다음에 빨리빨리 떠나려고 그랬을 때, 휴전하고 빨리 떠나려고 그랬을 때 휴전 안 된다. 우리 북진 통일해서 끝내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던 것은
미국이 떠나면 또 전쟁이 일어나니까 미국을 붙잡기 위해서 미국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위해서 그렇게도 안 들으니까 방공포로 속박해라 해가지고선 뭐 아이젠하워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승만 죽여라. 네, 이승만 아주 끌어내려라. 아주 미국 조야가 뭐 발칵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승만 박사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한미동맹 한미상호 방위조약 안 해놓고 나면 날 죽여라 그러고선 그렇게 달려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온 게 한미상호방위조약이고 한미동맹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까지 이렇게 경제발전을 해온 것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런 한미동맹을 휴지 조각처럼 만들려고 하는 이 저주받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사탄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좌빨의 무리들, 이 문재인 무리들, 이들이 지금 한미동맹을 가져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이 한민족 최고의 축복을 뺏어가려고 저 사탄의 무리들이 지금 작당을 하고 저렇게 목숨을 걸고 내배째라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이승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너희들이 내배째 난 이미 미국하고 한 번 했다. 이 자식들 한번 해보자 하고선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승만의 후예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대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한미 동맹의 현 주소를 잠시 좀 보겠습니다. 지난 6월 6일 날 현충일 날 우리 많은 국민들이 몰라요. 뭐 언론에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한미연합사령부가 용산에서 평택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미군이 여기에 용산에 들어온 게 1945년입니다. 그러니 뭐 55년에 거의 뭐 74년 되는 거죠. 네. 역사적인 일입니다. 김영호 교수시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아주 우려하는 걸 봤습니다. 이 한미연합사령부가 그래도 국방부 우리 용산 건물 안에 있겠다고 했는데 그걸 지금 또 평택으로 가져갔다. 미국이 원했더라도 한국의 정부는 그걸 막았어야 된다. 계속 용산에 한미연합사령부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갈 테면 가라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아주 통탄에 맞지 않는 것을 들었습니다. 안보 위기입니다. 한미연합사령부만 간 게 아닙니다. 수도권에 주한미군이 철수한 걸 아십니까? 그래서 신의 한 수에서 주한미군 서울 철수 그런 제목으로 동영상이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두천 4개 기지가 있었습니다. 미군 기지가. 의정부에 3개 기지가 있었습니다. 미군 기지가. 이 7개 기지에서 미군 제2사단이 거기 있었는데 지금 다 후퇴했습니다. 어디로? 평택으로. 그들이 있는 동안에 만약 북한군이 쳐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미군이 맞게 되면 인계철선이라고 그래서 트립 와이어라고 그래서 폭탄 터지는 그 끈을 건드리는 그런 식이 돼서 만약에 남침을 하려고 할 것, 북한이 남침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트립 와이어를 건드리게 됩니다. 거기 7개 기지 안에 있는 이 미군들하고 맞닥뜨려야 됩니다. 미군하고 맞닥뜨렸다고 하는 건 바로 미국 본토에서 유사시에 우리 한국의 69만 병력 그리고 비행기만 2,000대 이상의 그런 비행기가 와서 싸움을 하는 그런 모든 게 달려있는 아주 정말 트립 와이어 그것이 지금 뒤로 간 것입니다. 지금 수도권이 그 중요한 트립 와이어 그 미군들 2사단이 뒤로 후퇴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앞에 휴전선이 있는 이 비무장지대 거기에 지금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아주 위험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김영호 교수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점이라고. 그렇게 북한이 만약에 그냥 침공하고 내려온다고 할 것 같으면 수도권을 먹겠다고 달려들 것 같으면 아주 지금 위기에 지금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안보 위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이 안보 불안 정도가 아니라 안보 위기죠. 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2004년에 노무현 씨가 이제 대통령으로 있을 때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이럴 때 이거를 중단시키고 이제 무기 연기를 시켰는데 이 문재인 여기서 또다시 이 짓을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니 미국의 그 최첨단 무기, 그리고 그 많은 훈련, 그리고 그 많은 이 탄약, 경제력, 이걸 한국이 조종을 하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성 장군이, 에이브럼스 장군이 맨 오른쪽이죠. 사성 장군이 지금은 이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있지만 앞으로 삼성 장군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일 미군 사령관이 사성 장군이 돼서 아마 지휘를 받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군은 역사상 다른 나라의 군대 밑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펄싱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군의 그 모든 역사를 따돌리고 한국군 밑에 미군을 두겠다고요. 이런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미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너희들 그렇게 원하면 가져가. 한미연합사령부는 그러면 용산에 안 두고 우리는 평택으로 가져간다. 실제적으로는 그쪽에서 주도권을 쥐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행이죠.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김영호 교수의 말에 의하면 미국은 유엔군 사령부로 대체해서 이건 그냥 형식상 놔두고 한미연합사령부는 유엔군 사령부로 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게 그 전쟁을 수행하겠다. 그런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엔군의 17분의 17개 국가의 하나의 한국이 속하지만 여기 지금 한미연합사령부를 하게 되면 50%의 지분이 있지만 거기 가면 17분의 1 지분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거죠. 어리석은 짓을 아주 그냥 정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보 위기입니다. 삼불정책, 맨 왼쪽에 사드 배치 더 이상 안 하겠다. 주권 포기. 중간에 사진에 보게 되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가 있는데 거기에 한국이 들어와라. 노, 안 하겠습니다. 왜요? 북한 눈치 보고 중국 눈치 본 겁니다. 맨 오른쪽에 한미일 동맹에 들어와라. 함께 하자. 이걸 또 한국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노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보 위기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냥 죽을 똥 살똥 그냥 아주 그 중국의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위성국가가 되기 위해서 그냥 길을 쓰는 저 문재인 좌빨 무리들을 볼 때 정말 한심하다 못해. 저들은 저주의 무리들입니다. 좀 너무 제가 표현이 과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으면 과한 것보다는 솔직한 표현입니다. 또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9월 19일 날 남북군사 합의서를 판문점에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평화협정을 대체할 만한 그런 협정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 어리석은 자들이, 이 무책임한 자들이 저 뒤에서 문재인 저 손뼉 치고서 웃고 있는 저 어리석은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망치는 길로 끌고 가는 이 자들이 말이죠. 이걸 한국인들이 정말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면 당하는 수밖에. 성경에도 보면 내 백성이 비전이 없어서, 묵시가 없어서 망한다고 했는데 그 묵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 말씀에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한다. 그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이 정치나 사회나 시국을 읽을 수 있는 바른 눈, 안보에 대한 바른 눈이 없기 때문에 저런 저런 맹인들이 지금 끌고 가는 그 길을 따라서 붙잡고 지금 낭떠러지로 절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반역자들, 이런 가짜 군인들, 자, 왜 이렇게 제가 흥분을 하느냐? 뭐 좀 객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요? 데이빗 맥스웰이라고 하는 친한파 미국 분이시죠. 네. 이 특수부대에만 오랫동안 이 지휘관으로 있었던 그런 분이고 지금은 PhD 학자가 돼서 지금 글도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났죠. 네, 작년에.
이렇게 9.19를 평가합니다. 전쟁 위협은 9월 19일에 있었던 평양협정 및 군사 영역에 관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의 이행에 관한 협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 네. 9.19 남북합의서 뭐 하든 말든 전쟁 위협은 여전하다. 그것은 이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비대칭적인 것으로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한국의 방어 능력은 감소시키고 그렇지만 북쪽의 공격 능력은 감소시키지 못한다. 야,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북쪽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남쪽은 훈련을 해도 방어하는 훈련을 하고 있고 근데 우리 방어 능력은 감소시키고 북쪽의 공격 능력은 감소시키지 않고 그래서 비대칭적인 그런 합의가 바로 이 9.19 합의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데이빗 맥스웰이라고 하는 군사 전문가, 미국 객관적인 군사 전문가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행금지 구역이 있죠. 네, 어떤 곳은 뭐 40km, 50km까지 이렇게 비무장지대에서 남쪽에서 그 안으로 비무장지대에서 40, 50km까지 비행기를 날릴 수가 없습니다. 우린 이 제공권이 절대적인데 북한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띄우고 드론을 띄워가지고 적이 공격하는 걸 감시해야 되는데 그 비행 금지 구역을 해놨으니까 그것은 한국 및 미국의 감시 기능을 감소시킨다. 치명적이죠. 비무장지대 부근의 실습 훈련 금지, 훈련 못합니다. 이것은 북한의 대포에 대한 장사정포에 대한 한국의 대응 능력을 감소시킨다. 이게 누가 이런 짓을 다 했습니까? 문재인 좌빨 세력들이 지금 그 일을 한 겁니다. 천영무 같은 천하의 몹쓸 꾼인 이런 사람들이 다 한 겁니다. 비무장지대에서 지뢰를 제거하면 비무장지대에서 지뢰를 지금 제거하죠. 남한으로 향하는 역사적인 침략 통로가 열린다. 침략 통로를 지금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 골든 첸 같은 분이 하는 얘기가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우리 남한을 넘겨주기를 원한다면 그 넘겨주려고 하는 아주 그 일을 지금 여기서 지금 잘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험은 이것이다. 즉 북한에 의한 전복은 지금도 계속 예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한국 정치를 취약하게 만들고 있고 그렇죠. 최악의 경우 주사파가 지금 청와대 주사파가 한국 정부와 한국군을 현저하게 약화시키면 지금 많이 약화시켰는데 현저하게 약화시키면 북한은 전복이나 강압을 통해 남한을 취할 수 있다. 그리고 내려온다는 거죠. 지금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승만의 후예들이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야 그때 한미동맹을 체결해서 이 나라를 70여 년 동안 반석 위에 올려놓은 이승만 대통령의 위협과 같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뺏기면 안 됩니다. 이런 군사적인 것 외에도 이 문재인 좌빨 정부, 문재인 이 남측 대통령이 한 나쁜 일이 있습니다. 아주 나쁜 일입니다. 반공주의를 배격을 하는 것입니다. 반공주의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색깔론 이러면서 살고 빠지려고 합니다. 빨갱이들은 반공주의를 싫어하죠. 네. 색깔론 하는 사람들은 다 빨갱이들입니다. 대부분. 반공주의를 배격하고 이승만주의가 반공주의입니다. 네. 친공주의, 좌우합작으로 가자. 네. 아주 뭐 말은 그렇대요. 이번에도 현충일 추념사하는 거 뭐 좌우합작 뭐 그런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친공주의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공산주의는 이건 호열자 콜레라와 같다. 사람은 호열자와 같이 살 수 없다. 이게 아주 결정적인 반공주의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무엇입니까? 친공주의입니다. 공산주의와 얼마든지 함께 잘 살 수 있다. 공산주의와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된다. 이번에도 뭐 진보와 보수가 다 있는데 이제는 뭐 애국을 위해서 진보와 보수가 하나가 돼야 되고 뭐 진보는 우리가 진보가 될 때도 있고 뭐 보수가 될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냥 넋두리를 하면서 그 논리를 흐리고 그러는데요. 진짜 속이는 일입니다.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 반공과 친공의 문제입니다. 지금 문재인 세력은 친공,
뭐 친북 세력하는 데가 좀 약해요. 네. 그 본질을 꿰뚫지 못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친공주의입니다. 친북이 아니라 친공입니다. 반공주의, 배격과 친공주의, 선동을 지금 계속하죠. 네. 자리에만 서면 연설할 때만 되면 바로 그 일을 합니다. 반공주의를 배격하고 친공주의를 선동하고 윤희상 간첩, 신영복 간첩 이거 찬양을 하는 이 대통령. 그러니까 간첩 소리를 듣고 빨갱이 소리를 듣고 공산주의자 소리를 듣죠. 네. 이번에 김원봉이까지 또 현충일 추념사 현충원에서 그 짓을 했습니다. 네. 김원봉이 누굽니까? 항일 도쟁, 투쟁, 독립운동가 뭐 그런 때도 있었죠. 네. 그걸 뭐 우리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6.25 전쟁 전범입니다. 6.25 전쟁을 일으킨 것 때문에 김일성으로부터 훈장까지 받았어요. 이런 사람을 6.25 전쟁에서 전몰한 장병들 위로하고 그런 자리에서 감히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위에 있는 자가 그 빨갱이 김원봉이를 찬양해요? 빨갱이 소리 듣는 게 마땅하지. 문재인이가. 북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저 청와대 삽살개 불고기 될 걸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남한에서는 빨갱이 소리 듣고 해외에 다니면 해외 이 언론들은 저 북한의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참 정말 우리 한민족 역사상 제일 어려운 때입니다. 위에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있죠. 남한에는 이런 친공주의자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나라를 지금 벼랑 끝으로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로 그리고 남북연방제로 결국은 적화 통일로 가는 길로 우리를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임시정부 100주년 행사를 하면서 거기에 지금 사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10명인가를 붙여놨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빠졌어요.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사진만 저기에서 빠졌습니다. 미친 짓이죠, 이게. 네. 아니, 임시정부 100주년을 행사를 하면서 어떻게 초대 대통령을 빼버립니까? 이런 뻔뻔한 자들이 어디 있어요? 이 문 뻔뻔 정부. 네. 철면 피정부. 여기도 이렇게 거리에 그래피티로 이렇게 얼굴들 그려놨는데 공산주의 여운형 같은 공산주의자도 있고 그런데 네. 자유민주주의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시작한 국부 이승만 그분을 여기서 뺐습니다. 게다가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도 빼버렸어요. 이런 후한무치한 네. 이 탈레반 같은 도적대 같은 이런 자들이 지금 청와대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강도때 같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이 정부는 악을 심판해야 합니다. 선을 장려하고 그리고 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자들, 도적들, 강도떼들 이들은 심판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성경에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게 정부는 그래서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선과 악이 분명해야 됩니다. 선을 많이 행하는 그런 정부일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부고 축복하시는 정부고 악을 많이 행하는 정부일수록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증오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그런 정부,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하나님의 저주의 그릇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런 말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하고 선전선동하고 국민을 못 사는 길로 끌고 가고 노예가 되는 길로 끌고 가고 심지어는 공산주의의 땅으로 바꾸는 그 일 위에 끌고 가고 있고
정부가 국내에서뿐 아니라 국외에서 타국으로부터 나라가 침공을 받을 때는 물리치고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정부에게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있는 것입니다. 안보의 책임이 있어요. 안보를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통령과 그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정부에게 주신 도덕적 책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재인을 그 자리에 세워놓으셨을 때, 허용하셨을 때, 기뻐서 세우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어떻게든지 하여튼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 올라가 있을 때 그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인 책무, 악을 징벌하고 선을 행하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하지 않는 거 보면 물론 이 문재인은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서 13장에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처럼 악을 행하는 자를 이렇게 처벌하는 공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먼저 그가 공의로워져야 되겠죠. 이제 제가 곧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주제에 제가 말씀을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강력한 지도자, 또 강력한 군사력으로 침략자들을 격퇴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악한 적병들을 패퇴시킬 수 있는 그런 군사력과 그런 지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사사는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입니다.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침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외국의 침공자들로부터 그들을 건질 수 있는 그런 이 능력이 있고 나라를 사랑하고 비전이 있고 지도력이 있고 온 나라를 하나로 묶고 그리고 바른 방향으로 승리의 방향으로 끌고 가는, 잘 살게 나가는 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 사사, 그 지도자, 그 대통령, 그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면 다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외적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사사가 죽고 나면 또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외적들이 또 침략하면 또 이스라엘이 패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또 일으켜 주십니다. 그럼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또 사사가 죽고 나면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서 점점 이스라엘이 점점 타락해가고 점점 더 나빠지는 그것을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네, 이렇게 사사를 일으키시고 위대한 정치 지도자를 일으키셔서 군사력을 또한 주셔서 이처럼 승리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외국의 이런 그 침략을 격퇴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말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해서 침략을 받고 패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에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네, 이처럼 외국의 침략을 받고 그래서 패배하고 그들의 노예가 되고 그들의 재물을 뺏기고 자유를 뺏기고
이런 모든 것들. 왜? 그 중에 그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군사력이 부족하고 또 그들에게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죠. 오늘 한국은 여기에 속합니다. 정말 괴로운 때입니다. 힘든 때입니다. 이런 때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청와대 삽살개 불고기, 문재인의 안보위기, 성경에 반하는 안보 행보, 이런 제목으로 성경을 가지고 이 문재인의 안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가 회개하고 먼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부터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죄부터 회개합시다. 우리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부터 회개합시다. 그리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실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저와 함께 전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신실하게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에 이 동영상을 전파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교 헌금으로 재정 후원으로 이 방송을 함께 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이 홈페이지에 위에 클릭하시면 방송 동영상을 다 보실 수 있고 밑에 후원을 클릭하시면 어떻게 저와 함께 이 방송 사역을 하실 수 있을지 정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참여자가 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매 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 꼭 교회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또한 온 세계 우리 한인들에게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